안녕하세요, 닥터인입니다. 오늘도 커뮤니티 글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궁 경부암, 자궁 적출 시 경부는 적출 안 하나요? 저는 경부까지 다 제거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분은 적출 수술하시고 자궁 경부 조직 검사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따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당연히 암세포 있는 경부를 적출하는 줄 알았거든요. 저도 똑같은 궁금증이 생겼어요. 싹 적출한 줄 알았는데 첫 검사에서 자궁 경부암 검사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조직 검사를 떼어낸 건지 다음에 진료 가면 어디서 채취해서 검사한 건지 여쭤보려고요. 한 분은 경부 제거합니다. 질문합부에서 검사하는 거고요. 적출하고 나서 꿰맨 부분의 살을 조금 떼어서 검사합니다. 경부 근처니까 검사가 가능해요. 또 한 분은 경부를 떼어내도 질암 때문에 자궁 경부암 검사는 2년마다 하라고 했어요. 네, 하시기도 하네요. 특히나 자궁 경부암으로 자궁을 적출하셨는데 그럼 자궁 경부는 당연히 띄었을 텐데 어떻게 뒤에 검사를 하는지 댓글에 정확한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퇴원 후 할 일. 열흘 전에 수술을 했고 예정대로 내일 퇴원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입원 후에 얼굴을 한번 못 봤습니다. 퇴원 후 집에 오면 뭘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요. 병원에서 죽도 못 먹고 있다는데 걱정이 앞서네요. 퇴원 후 일주일 정도는 죽으로 먹고 그 다음부터는 진밥으로 먹었습니다. 반찬은 동치미, 계란, 두부 요리 정도 해주시면 될 거예요. 통화를 자주 하고 있는데 말 속에 짜증이 많이 묻어나오더라고요. 감정 조절도 안 되고 화내는 분들도 많다고들 하는데 그런 것도 걱정이 돼요. 직장암 3기이고 수술 먼저 했고요. 장루를 차고 있고 그렇다고 하십니다. 일단 보호자분께서 해주셔야 하는 것은 식단과 장루 교체하실 때 도와주시는 것이 제일 큰데요. 지난 7월 수술 후 퇴원 시 받은 영양교육 안내입니다. 퇴원 후 2주까지는 죽, 그 다음 2주는 진밥 이렇게 한 달 드시고 한 달 후부터는 정상적인 흰쌀밥 드시면서 2달 후까지 점차 일반식으로 전환하시고 반찬은 저잔사식을 참고하시어 한 달까지는 간장, 소금, 된장으로 간을 좀 약하게 드세요. 그렇게 장이 적응할 시간을 주고 한 달 후부터는 점차 일반식으로 전환하여 2달 후부터는 일반식으로 날것, 즙, 직화구이, 자극적인 것을 빼고 모두 드셔도 돼요. 과일은 씨앗 및 껍질 제거하고 드시면 되는데 감과 덜 익은 바나나는 변비 및 장폐색을 유발할 수 있어서 조심하시고 떡은 진밥 드시기 시작하실 때부터 찰진 것 말고 백설기 같은 것으로는 드셔도 되고요. 유제품은 유당불내증 같은 게 없으면은 치즈 요거트는 퇴원 직후부터, 우유는 2주 후부터, 빵도 2주 지난 후부터 부드러운 카스테라 식빵 테두리 자른 것 정도는 드셔도 됩니다. 네, 잘 알려주셨네요. 그 저잔사식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섬유질이 적게 들어있는 음식, 식단을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장에서 부담을 덜 느껴서 장 수술 후에 회복할 때 장이 할 일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런 걸 먹으면. 특히나 이제 보호자분들이 식단 관리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렇게 위암이나 대장암, 소화기 쪽 암 분들 식도암도 마찬가지고요. 고생들을 엄청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먹는 거 관리가 훨씬 더 까다롭게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잔사식 이거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 듣는 표현일 거예요. 보통 섬유질 적게 들어있는 식단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서 굉장히 흔치 않은 식단인데 유언장 자필 작성하신 분 있나요? 이런 질문이 조심스럽지만 준비해야 할 건 해야 할 것 같네요. 자필과 녹음 혹은 영상 정도만 해둘 생각인데요. 지금 입원 중이라 바깥에 나갈 컨디션은 아니에요. 반드시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공증받아야만 효력이 있는 건지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다는 자필과 녹음이라도 해두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혼자 이래저래 할 게 많네요. 공증과 효력을 생각하시는 거 보니까 유언장에 뭔가 돈과 관련된 문제가 써있나 보네요. 댓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건 저도 잘 모르는 분야라.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자필 증서, 녹음, 공정 증서, 구수 증서, 비밀 증서에 의한 방식만 유효한데 각 방식마다 요구되는 요건이 있어요. 요건을 못 갖추면 유언했어도 무효예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을 원하시면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나오니까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꼭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만 유효한 건 아닌데 사후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을 많이 하는 거예요. 분은 밖으로 움직이기 힘드시면 법무사에 문의해보세요. 전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공증 작성을 했었어요. 각자의 친구 한 명과 도장 준비하고 개인 서류 준비, 부동산 문서, 보험증서 등등 날 잡아서 공증했어요. 아프신데도 자식에게 못 물려줄까봐 정말 헌신의 힘을 다하여 갔다 오셨어요. 공증 가능한 법무사, 변호사 별도로 있어요. 서울이면 방문해주는 공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알아보다가 법정 효력은 없다고 해서 보류했어요. 보통 병원에서 이제 뭐 여명이 얼마 나왔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을 때 뭐 이렇게 정리하고 정리하세요 하면 거기에 포함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추후 분쟁을 없애기 위해 미리 돈과 관련된 문제를 정리하세요 하는 것도 들어있어요.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 아니더라도 혹은 뭐 암환자분들이 아니신 분들도 유언장 같은 거 하나씩 써두는 게 나쁘진 않아요. 한 번씩 써보면 뭐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써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한참 치료받는 암환자분들은 이런 거 하나 쓰시면은 마음가짐이 좀 변화가 와요. 뭔가 좀 든든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요. 한 번쯤은 써두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손발저림 부작용 이것도 만만치 않네요. 이거 글 쓴다고 핸드폰도 누리는 것도 내 손이 아닌 것 같고 아프고 그러네요. 손발저림에 좋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댓글 먼저 볼게요. 손은 파라핀 효과 좋다고 들었고 발은 족용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은 항암을 중단하지 않는 이상 손발저림은 계속 따라다닐 겁니다.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를 잘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또한 쉽지 않습니다. 심해지면 손톱도 못 깎고 지팡이 짚고 다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전 너무 심해서 항암 주기를 변경했고 재활의학과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며 현재는 상당히 완화된 상태입니다. 그런 분은 의족하고 다니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하고 느꼈어요. 네, 약을 꾸준히 먹어야 좀 풀리더라고요. 걷기만이 답이고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말초신경 손상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항암제 쓰시고. 근데 다른 거는 이제 항암제 끊고 하면은 증상이 어쨌든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대부분은 항암이 완전히 끝난 뒤에 시간이 꽤 흐르면 다 없어지는 증상인데 이 손발저림 같은 경우에는 뭐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신 분들은 잘 안 돌아와요. 시간이 많이 지나도.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남는 부작용 중 하나인데 이 증상이 없는 환자분들은 정말 다행인데 이 부작용이 오는 분들은 초반부터 빠르게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야 돼요.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재활의학과에서 뭐 한방 쪽도 마찬가지고 한방 쪽 치료도 잘 들어요.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걸 저는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요. 어쨌든 치료를 열심히 많이 초기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꾸준히 치료를 해서 고쳐놔야지 아니면 이게 어디까지 나빠질지도 모르고 또 영구적으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암 투병 5년차 가족 입장에서 후회되는 일. 직장암 3.5기로 처음 진단 림프절 전이었어요. 항암약이 잘 들었는지 44차까지 견뎌냈습니다. 처음 진단받고서는 너무 멘붕이 와서 슬프고 속상했는데 점점 그 슬픔이 무뎌지고 괜찮다 나아지고 있다라는 합리화로 투병 중인 분을 정성으로 돌보지 못했어요. 항암 중단하고 휴학기 가졌을 때 컨디션은 계속 좋았어요. 그 때문일까요? 휴학기에 암이 더 퍼지셨습니다. 그때 무뎌져서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항암을 44차까지 했으면 그래도 약이 잘 맞고 암이 더 이상 커지지 않았던 건데 그때 더 해보자고 권할 걸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방치방관했던 것 같아요. 아이 키운다고 이번 항암 지켜드리지도 못했고 핑계겠죠. 이번 항암할 때 환자 절대 외롭게 하지 마세요. 누군가 곁에 있었다면 항암도 무섭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후회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 군데 병원 가보지 않은 것. 그냥 믿고 대학병원 한 군데만 가서 진료를 받았어요. 적어도 메이저 몇 군데 돌아볼 걸이라는 후회가 남아요. 암에 대해 너무 무지했어요. 두 번째 항목이 가장 후회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이번 항암 때 아이는 맡기더라도 엄마 곁을 지켜주고 절대 외롭지 않게 했을 텐데요. 보호자님들 지금 이 순간이 지치고 힘들더라도 꼭 힘내세요. 18시간째 깨어있으면서 응급실 대기에 침상도 배정받지 못한 환자 끌고 여기저기 메뚜기 뛰는 보호자입니다. 지금 체력이 바닥 침대 배정도 없이 꼬박 환자 옆에 있다 보니 저도 같이 금식 정말 지쳐서 병원 바닥이라도 들어눕고 싶지만 환자가 더 힘들지 싶어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힘들어도 환자 옆이 제일 좋은 거겠지요. 네, 아유, 코로나 때문에 응급실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병상 배정받아서 눕기까지가 너무 힘들어요. 어지간하면 돌려보내는 경우도 많고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한 분은 저는 세 번째 거가 너무 후회됩니다. 초기에 메이저 몇 군데 돌아보고 수술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요. 너무 무지했죠. 저도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남은 시간은 후회 없는 시간 되시길 바래요. 또 한 분은 지나고 나면 다 후회되더라고요. 그래도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지 않으셨을까요? 최선을 다하셨으리라 생각돼요. 그러니 너무 후회하지 마시고 좋은 시간 많이 가지세요. 또 한 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보호자로 함께 있어 보니 지금까지도 중요시 실천하는 게 환자 혼자 두지 않고 항상 어딜 가든지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정이 허락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지만 저는 그걸 중요시하니 시간도 허락되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혹여나 후회될까 싶어서요. 그래도 지금까지 가족들이 두루 잘하셨으니 5년째 버티고 계셨을 겁니다. 지금 이 하루도 소중히 잘 보내시길요. 항암이 44차쯤 오면은 보호자분들이 무뎌진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익숙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네, 다들 그러세요. 근데 그게 나쁜 거냐라고 물어보면 나쁜 거는 아니라고 봐요. 다 적응하고 살게 돼 있는 게 사람입니다.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 옆에 더 오래 같이 있을 걸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100번 중 99번을 같이 해도 한 번이 아쉬운 게 사람 마음이라 여력이 닿는 한 최대한 많이 같이 계세요. 요거는 누구든 후회가 크더라고요. 3기, 4기 나오신 분들은 병원 쇼핑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학병원 진단을 2군데, 3군데 이렇게 한번 받아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초기 암들은 거의 정해진 치료를 똑같이 해서 크게 다르지가 않은데 3기 후반 4기 넘어가신 분들은 병원마다 세우는 계획과 치료 방법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놓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조기암인 분들이 막 이렇게 쇼핑하듯이 막 다니면은 그건 진짜로 시간 낭비고 조기에 빨리 치료하는 게 더 좋고요. 이런 분은 이런 건 조금 후회가 남긴 하셨을 텐데 이미 항암 44차까지 견뎌내신 거 보면은 글쎄요, 방법이 뭐 아주 틀린 것 같진 않습니다. 적어도 약은 잘 고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 너무 후회 없이 좋은 마음으로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양한 글들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